네,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운영 담당을 맡은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의 김혜정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그리고 평일에 이렇게 저녁에도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저희 중소기업 경영 컨설턴트 사전 OT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제 보신 것과 같이, 이제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될 건데요. 저희 협회와 그리고 대표 강사님을 소개 간단하게 드리고, 그리고 대표님의 특강과 양성 과정 소개, 그리고 마지막 Q&A 세션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단하게 간략히 소개를 드리자면은, 저희 협회는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라고, 네, 기업 기술 가치평가와 그리고 기업 기술 사업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 단체입니다. 저희는 기업 기술 가치평가와 그리고 교육 자격 서비스, 그리고 컨설팅, 연구 용역, 네 가지 영역에서 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교육 부문에서 현재 13개의 자격증을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맞춤형 위탁 실무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 외에도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창업 컨설팅, R&D 경제성 평가,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용역 프로젝트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바로 대표 강사님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드리고자 하는데요. 중소기업 경영 컨설턴트 과정의 대표 강사님이자 오늘 특강을 진행해 주실 벤처 인사이트 유진혁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현대기아차 그룹, 두산그룹, SKT, CJ, 대기업과 중소기업, 창업기업을 총 23년간 창업 경영 컨설팅 현장에 이제 수행해 오신 분이고요. 현재 저희 협회 컨설팅 부문 수석 전문위원이자 기업 R&D 지도사, 글로벌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유사코 그룹 동기이사, 그리고 경기도 콘텐츠 진흥원 소속 문화창업 플래너로도 활발하게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주제는 AI 시대의 나야를 최고의 기업 전문가로 바꾸는 탑 그레이딩 전략입니다. AI 시대의 나의 경험과 역량을 어떻게 재정의 하고 또 어떤 전문가로 본인을 포지셔닝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각자의 커리어에 직접 대입을 해보시면서 들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진혁 대표님의 특강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실까요? 제가 이 과정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 같이 할 부분이 있는 부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저랑 이제 한 50분 정도, 짧게는 한 40분에서 50분 핵심적인 메시지만 딱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AI 시대에 내가 중소기업 컨설턴트를 한다면 또는 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전문가잖아요. 내가 어떤 기업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기르려면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무료로 제공되는 OT 특강이지만 시간을 쓰셨으니까 시간이 아깝지 않고 제가 사정없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짧고 압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 되시려 믿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AI 시대의 평생 직업이다. 예, 평생 직장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AI 시대에서의 평생 직업이라는 부분이 또 새로운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거꾸로 얘기하면 이 시대에 평생 직업을 가지고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굳이 더 하지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만 제가 다양한 영역에 심사도 하고 기획도 하고 용역도 했어요. 여기 뭐 14년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지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남들과 인생 항로가 좀 달랐습니다. 제가 20대 말
부터 회사 생활을 좀 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 30대 초반부터 지금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거의 1인 기업으로 컨설팅을 해왔어요. 뭐 소위 잘 나가는 이 맥킨지급의 그런 컨설턴트들하고도 일을 해봤고요. 제가 1인으로 그냥 그 큰 기업들을 상대로 컨설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용역, 그다음에 지식 보고서 사업, 예, 뭐 기타 강의, 코치, 소위 지식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일 활동을 20여 년간 프리랜서로 또는 1인 기업식으로 활동을 해오면서 나 혼자서 여기서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또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쌓였다고 자부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드리고 싶은 거고요.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 지원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창업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사람의 역량이라는 거는 저는 최소한 세 가지 분야에 대해 역량을 쌓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냐면 한 분야에서 내가 넘버 원이 되기는 쉽지 않은데 한 세 가지 분야에서 상위 10%, 20% 안에 들어간다면 그 세 가지를 시너지 내서 한 분야에 뭐 5%, 1%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이 시대에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융합에 의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현재까지는 좀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학이라는 것을 좀 전공을 했고, 미래학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다양한 정보, 방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인 거죠. 그러면 AI가 하는 거 아니냐? AI는 정보를 모아서 지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데 장점이 있다면 그 지식을 결국에는 결정하고 판별하는 건 누구죠? 사람이 결국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정보를 변별해서 유용하게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부분에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예측 보고도 만들기도 했고요. 국가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연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타 저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일반적인 심리학이 아니라 사람이 타고 태어났을 때 또 자라오면서 어떻게 기질, 성격이 형성되고 그것이 실제 나의 삶과 비즈니스와 사회에서 어떻게 관계에서 발현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뭐 이거 외에도 다양한 어떤 심리 분야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은 고객을 원하는 것들,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세상의 다양한 정보를 엮어가지고 그 둘을 매칭시켜주는 일이 컨설턴트의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공부해 왔습니다. 자, 제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와 지식을 다뤄서 어떻게 이 시대에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화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도 있겠고 조직원들도 있으실 거고요. 기타 CEO도 있으실 수 있고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 공통점은 대부분 비즈니스나 어떤 사회 조직 안에서 또는 개인적으로라도 비즈니스에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실 거라는 점이죠. 자, 비즈니스 환경 변화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폭풍이 몰아치고 막 정신이 없어 보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바에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항해를 잘하려면 내가 뭡니까? 식량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운전 장치나 이런 기계 장비도 다 봐야 되겠지만 결정적으로 바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폭풍이 내릴지 폭우가 몰아칠지 이 배에 어떤 타격을 입힐지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으면 이 상황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비즈니스, 이 사회를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21세기. 한마디로 딱 이 시대를 요약해 본다? 예. 토마스 스튜어트라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세기 경영이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이었다면 21세기의 경영은 불확실성과 의욕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자, 리스크랑 불확실성, 의욕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담론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불확실성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이 시대의 화두인 불확실성이 뭐냐면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 지식이 있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대체 내가 판단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 가지 순 우리말이 있는데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내 의사결정을 하고 내 지식을 총동원하는데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AI 돌려도 야 이대로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내가 확답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긴가민가. 세 번째 아리까리. 예, 뭐 이런 말들입니다. 예,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거죠. 내가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으면 잘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대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화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2003년에 USB가 18만 원이었습니다. 512메가바이트를 용량을 저장할 수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18만 원이었어요. 자, 2007년 4년이 흘렀습니다. 4기가바이트로 용량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한 8배 늘어났죠. 가격은 4.5만 원이면 4분의 1입니다. 자, 무슨 의미입니까? 용량은 4배 뛰고 4년 만에 가격은 4분의 1이면 합쳐서 뭐예요? 16배의 가성비가 생긴 거 아닙니까? 4년 만에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USB는 8기가바이트 2배,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지고 2012년에는 또 2배. 보이십니까? 이렇게 정보량과 정보를 다루는 매체와 이 정보의 속도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뭡니까? 드롭박스나 구글 드라이브가 생기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예 USB를 필요 없이 하는 상황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단순히 변화의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라 방향이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예. 여러분 AI가 들렸을 때 챗GPT가 다 해결할 줄 알았더니 뭐 클로드니 뭐 제미나이니 하고 이제는 AI가 단순히 예, 지식을 잘 압축해서 지식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을 대신해 주잖아요. 에이전트라고 이제 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의 방향이 그것도 빠르고 우리가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시장의 타이밍을 잡기 어려워진 시대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동의되시죠? 예,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명확했어요. 뭘 하는지 명확하게 이렇게 어느 트랙으로 가면 달려야 될지 앞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그런 부분을 정답이 잘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정답이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닌가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기업에게 필요한 발상의 전환은 뭘까요? 정답을 찾을 수 없고 AI가 찾아준 답이 그럴싸한 답이지만 이게 맞아라고 콕 집어 얘기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살아남을 수 있겠죠. 만약에 1인 기업이나 내 스스로의 실력을 기른다고 할수록 이럴수록 자포자기하고 그냥 나자빠질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내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가 정보를 잘 다룰 것인가라는 고민을 다른 각도에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바뀌면 해법이 바뀌는 거죠. 예. 지금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파악해서 이것을 잘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다 원하는 건 뭡니까? 남들보다 더 성과를 잘 내고 내가 내 스스로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고객을 만족시키는데 해법만 바라보면 답이 뻔하단 말이에요. 자,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들으면 자동차가 없었던 시대에는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빠른 말을 만들고 있었을 거라고. 사용자는 당시에 말 타고 있는 시절에 자동차를 요구한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없겠죠, 거의.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더 빠른 탈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내가 말한테 염을 일일이 주지 않고 또 냄새도 안 나고 조금 더 내가 편하게 내가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탈 것을 원한다라는 그 니즈를 잘 들었다면 문제에 집중했다면 말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죠. 예. 해답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 문제를 잘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정답이 없는 시대인 만큼 정답을 찾기조차 어려운데 답에 집중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 문제에 집중을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지혜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왜 얘기를 드리냐면 AI 시대에서 이 문제를 정의를 하고 이거를 해결하는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뭐 초연결 시대라고 얘기하죠. 정신없이 이제 시대가 막 여러 가지로 연결되고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고 했었을 때 여기 보다시피 이렇게 트렌드가 이렇게 엮어서 변하는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어요. 실제 여기에 뒤에 끝단에 있는 일들이 현재 이미 다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시작은 이런 정보통신망의 연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연결망의 연결 이상의 다양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2010년 12월에 페이스북의 사용자들이 전 세계에 몇만 명 정도가 됐었을 것 같습니까? 몇만 명 아니고요. 당시에 중국 인구가 한 13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정도에 거의 육박했다는 거죠. 언제? 2010년 12월에. 근데 딱 8년이 지났어요. 자, 그림을 잘 보세요. 2010년 12월인데 8년이 지난 2018년 6월에 이미 사용자가 어떻습니까? 2배 이상 튀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2배는 좀 안 됐어요. 22억인데 이 정도는 이제 전 세계 인구에 쓸 사람들은 다 쓰고 남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초연결 시대고요. 이 연결망 이상의 무엇들을 사람들이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니 이 연결망을 띄고서 여러 가지 AI니 이런 로봇이니 다양한 기술들이 막 융합되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정보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신체도 연결돼요. 인체의 장기가 이 렉스라는 로봇인데 100만 달러의 사나이라는 프로젝트로 만들어졌는데 인체의 장기의 대부분을 구현해버리고 혈액까지 구현을 했었어요. 이것도 한 10년, 15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당시에 과천과학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가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반대 사례가 있다는. 자, 로봇은 인간과 같이 변하잖아요. 인간은 어떻게 변하고 있어요? 로봇처럼 이 장기를 얼마만큼 신체 내부를 대체할 수 있는지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로봇은 인간과 같아지고 인간은 로봇과 같아지고 경계가 흐려지는 시대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뿐입니까? 인공지능이 두뇌가 거의 인간과 가까워지고 인간은 AI가 하는 그 추론 능력이라든지 학습 능력을 배워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보시면 97년도에 체스의 챔피언을 이겼죠. 짧게 짧게 넘어갈게요. 2011년은 어땠습니까? IBM 컴퓨터가 단순히 체스보다는 복잡한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이 맥락에 하에서 퀴즈를 풀어서 1등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당연히 1등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2011년 당시에 재밌는 건 보세요. 2등하고 3등의 지금 이 퀴즈를 이겨가지고 금액을 탄 상금 액수를 두 개를 더했을 때 더해도 1등인 인공지능 IBM 왓슨 컴퓨터를 못 이겼다는 거죠. 압도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예측을 했었어야죠. 자, 수리 계산 체스도 이기고, 자, 이런 사람 말에 알아듣고서 이 지식을 정리해서 알려주면은 이런 챗GPT와 같은 AI, 예, LLM 모델의 AI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어야 맞는 거죠. 예. 2016년도에 알파고한테 이세돌 구단이 졌었죠. 예. 그렇지만 한 게임은 우리가 이겼었죠. 이런 흐름을 보세요. 계속 시대가 이게 변화갈수록 인공지능이 이렇게 개발하고 체스가 뭡니까? 더 복잡한 바둑도 이제 인공지능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로 이렇게 넘어온 거죠.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바일 앱의 시대가 아니라 AI 앱스토어라는 시대가 왔고 단순히 아까도 살짝 언급드렸지만요. 단순히 인공지능이 말을 그냥 알아듣고서 지식을 잘 요약해서 정보를 전달해주는 데이터의 보고가 아니라 일을 대신해주는 것이 AGI예요. 그래서 인간이 거의 AI가 인간의 지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시대가 AGI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AGI가 무슨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알기 쉽게 한번 우리가 각인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시대의 흐름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AGI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느 날 눈을 뜹니다. 눈을 뜨는데 AGI 컴퓨터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면 패턴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
수면 패턴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수면 패턴을 인식을 해가지고, 자, 이분이 오늘 보니까, 감기 몸살에 걸린 게 단순히 감기 몸살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바이러스에 있어서 심각한 폐에까지 뭐 영향을 미친 질병일 것 같다라고 알아챈다는 거죠, 미리. 그래서 단순히 알아챌 뿐만 아니라 근처에 어떤 병원이 내가 갔던 병원이거나 나한테 잘 맞는 병원이라는 것을 추천까지 해주고 예약까지 걸어놓을 상태를 딱 준비해 놓은 다음에 당신은 지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병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지금 이 병을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당신 스케줄상 이 시간에 가면 좋고 원한다면 예약 서비스를 해드릴게요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AI가 먼저 인간한테 얘기해 준다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강인공지능이라는 겁니다. AGI가 어떤 느낌인지 아셨죠? 지금 에이전트 AI라는 정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이전트가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시대의 AI지 단순히 지금 챗GPT 이런 거를 생각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초연결 시대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는 과거에 이렇게 기술 하이프 곡선이라고 하는데 기술이 이렇게 이 고개를 못 넘고 메타버스는 끝나버렸어. 사실은 없어지진 않았지만 다른 기술과 융복합하는 정도로 존재하는데 AI는 보십시오. AI는 이 기술의 거품 곡선이라고 해요. 거품 곡선을 딱 넘고 이제 거품이 꺼져 갔다가 다시 이제 상용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2024년도에.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AI 기술들이 나온다는 거고요. 이게 이 초연결 시대를 하면서 다양한 데이터들과 변화 현상들이 맞물리면서 이게 AI가 사회로 침투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이 AGI의 기술이 발달할 건데 이 AI가요. 여러분이 좋던 싫던 간에 요즘 여러분이 원해서 지금 AI를 쓰시는 분이 많잖아요. 이제는 AI가 알아서 기본 세팅으로 깔려가지고 집에서 여러분이 원하든 안 원하든 정보를 줄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내 정보는 정보의 보안 이슈는 더 커질 거고요. 맞춤형 정보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질 거고요. 내 데이터랑 내 데이터인가 AI의 데이터인가가 막 혼재되는 상황이 막 생길 겁니다. 이 연결을 넘는 초연결, 그다음에 초지능 사회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거죠. 이게 이제 AI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이 시대에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똑똑한 친구가 비서가 있네라는 순으로 AI를 대하면 안 되고요. 우리 생활에 이미 깊숙이 박혀있는 인프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인간의 경쟁자는 그렇다면 AI일까요? 아니,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매우 좋아졌으니까 결국 좋아진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수일이 소요하는 뭐 특허 분석이나 이런 건을 갖다가 어때요? 1시간 만에 분석을 하니까 좋아진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좋아진 것이 AI의 도움도 있지만 그 도움을 잘 쓸 수 있는 AI를 잘 다루는 사람이 저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이건 여러분이 들어보신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AI를 잘 다루는 나의 경쟁자, AI 자체가 아니라 이런 경쟁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자, 기본은 우리가 AI 활용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AI를 턴키로 해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자가 수익의 70%를 점유한다는 이런 통계 조사도 나오고 있어요. 압도적인 품질 향상은 이제 AI가 있어야 가능해진 시간이 왔다는 겁니다. 양이 많아서 이 양이 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제 AGI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왔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일단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시대. 뒤에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이 시대의 담론이 뭐냐면 이 AI 기술은 발달해서 이 기술을 우리가 계속 활용해야 되고 쫓아가야 되는 압박감이 있는데 우리는 몇 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 겸손하게 본 거죠. 이미 일본에서는 120세대 가고 있는데 우리는 120세 시대에 오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시대에 우리 직업은 뭐라고 부릅니까? 예, 우리 직업이 이제 50대, 60대 되면 유통기한이 끝나가는데 유통기한이
끝나도 우리는 직업 현장에 나가서 일해야 하는 되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00세 시대인데 50하고 60까지 일하고 은퇴를 하시겠어요? 아니, 부자가 되면은 은퇴해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여러분, 일이라는 게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을 어떻게 계속 영위해 나가고 바라볼 것인가가 이슈가 되는 거죠. 자, 재테크는 어떻습니까? 게다가 AI 기술도 발달하고 있고, 재테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재산보다 여러분이 더 오래 사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어, 죽고 싶어도 잘 죽어주지 않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의료 기술도 발전하고 해서, 돈은 없는데 잘 죽어지지는 않아.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평생 직업이라는 부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여기서 도태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은 냉정한 현실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족관계, 황혼이혼처럼 다양한 것이 생기고 있고요. 건강이나 여가도 매우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받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예, 더 중요해지죠. 건강을 더 케어해야 되죠. 그리고 여가를 잘 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직업적으로 잘 좋은 것을 갖지 않으면 이제는 정신 건강이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경력 관리 어떻게 할까요? 예, 이 지금 이런 좋은 명언을 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우리가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곳에 근심이 있다. 우리가 멀리 이럴수록 내다보고 우리 직업을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AI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그 기술 계속 습득해야 되는데 이 직업의 유통기한은 빨리 끝나고 있고 잘 죽어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직업을 설계할 것이냐는 고민을 제때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하면은 늦는다는 거죠. 왜? 지금이 AI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르게 5년에서 10년 안에 확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AI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100세 시대 은퇴가 의미하는 것은 뭔가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많은 부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취업 실패, 창업 실패, 그다음에 뭐 다단계에 속거나 다양한 투자 실패해서 퇴직금 날리고 부모 공양은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은 늘어나고요. 내가 은퇴하지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 평생 직업으로 이 직장이 나를 먹여 살려주지 않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죠. 자, 인생 1막에서 2막으로 가는 시점이 예전에는 50대, 60대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60대 이후에 은퇴 이후에 고민했다가 그게 50대로 땡겨졌는데 요즘에는 40대면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준비는 3, 40대에 미리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거죠. 예전에는 성장만 하면 됐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해봐야 5, 60대 되면 내 능력의 수기가 한번 꺾이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걸 꺾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학습과 새로운 직업 패러다임을 내가 습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패러다임? 성장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그리고 사람들한테 진짜 내가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돈 버는 게 장땡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돈은 필요하죠. 하지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건강 아닙니까? 그다음에 내 관계가 수명이 늘어나면서 중요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관계를 잘 가지고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건강을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내 직업을 좀 더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돈은 기본적으로 벌어야 되겠지만 돈만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내가 의미 있게 이 직업을 써서 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관계와 건강을 높이는데 내 직업을 써야 되겠다. 평생 직업을 제대로 찾아야 되겠다라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변화의 파도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요. 이 AI 시대에 그냥 AI 기술이 여러분들이 알아서 막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경쟁자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뺏어가고 여러분의 능력을 침식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다 이렇게 당하고 예전에 로봇이 들어왔을 때 다 대체된 처럼 우리는 다 이렇게 침몰되고 마나요?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서 AI가 못하는 것, 또 AI를 잘 활용하는 능력만 체득하면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시대에 시스템 안에서 막 함몰되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파도가 치는지를 보고서 이 시스템을 여러분이 설계를 하거나 그 시스템 위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표적인 직업을 제가 기업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 전문가는 이 변화의 파고 시대에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변화의 파고가 많다는 얘기는요, 별의별 이슈가 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뭡니까? 삶이 문제 해결의 연속 아니에요? 맨날 해결해야 될 이슈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예, 내가 돌을 닦아서 문제를 문제로 안 여기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가 점점 빈번해지고 정답도 모르겠고 이런 시대인데, 뭐예요? 내가 효과적으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장착해서 남들도 도와주고 나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면 이게 평생 직업으로서 기업 전문가가 가지는 최고의 이점이라는 거죠. 게다가 평생 직업 100세 시대인데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사업을 잘 성공시키면 좋지만 소상공 창업에 그 스타트업 창업해도 쉽습니까? 재취업하기는 어려운데 창업하면 망하기 어렵 딱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면은 최소한 1억에서 1.5억 정도의 제가 이거를 막 매진했을 때는 지금은 저는 이 매진하는 일에서 좀 내려놨지만 매진했을 때는 연평균 1억에서 1.5억 정도는 가능했다는 거죠. 5년 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초기 비용은 낮추고 리스크는 낮추고 최대한 지원 자금을 활용하고 내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정부에서 선정한 컨설턴트 또는 정부 지원금을 활용하는 일을 활용한 컨설턴트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문제 해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 시스템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서 기업 전문가로서 유용할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 전문가가 되는 길은요, 지식과 경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크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내가 고정비가 드는 게 없어. 내 지식과 전문성을 하는 거죠. 큰 돈 버시려면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내 지식과 경력으로서 충분히 아까 정도의 소득 이상을 가지고 유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트렌드 리더가 내가 되는 겁니다. 지식과 이걸 선도하는 거예요. AI를 잘 활용하고 내 판단력을 활용해서 계속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느슨한 네트워킹, 그리고 컨설턴트 코치의 자부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모습을 원하신다면 기업 전문가, 또 중소기업 컨설턴트라고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그쪽이 유망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쪽이 다 정답이냐? 그걸 얘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AI 시대에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로우 리스크, 그다음에 사실 하이 리턴까지는 아닌데 1억 이상의 내 안정적인 소득을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처럼 꼬박꼬박 정부에서 받거나 고객에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는 부분을 익히시고 싶다면 이것이 속성비법은 없어요. 하지만 명확한 로드맵이 있으니 그것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로드맵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말씀드리기보단요, 이미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 많은 이제 카카오방이나 무슨 여러 가지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교육들도 많고 자기 개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보다 중요한 것이 커리어에 초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질 진단을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잘하고 어떤 부분에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상담하면 찾아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나의 현실을 파악을 해서 내가 미래에 어떤 경력으로 가는 게 좋은지를 정한 다음에 그것에 맞는 자기 개발을 해야 여러분이 성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하시나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최소한 여기 들으신 분이 20대보다는 30대 이상, 아마 40, 50대들도 이상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도 한 50대 중반까지 있어 보니, 여러분들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지식과 그 네트워크가 결코 작지 않다. 어떤 분야에서든 여러분이 가정주부만 하셨더라도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들이 있다. 그것을 활용해서 충분히 로드맵을 설계해서
나의 경력을 설계하고 능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3C가 뭐예요? 커스터머, 고객, 그다음에 컴퍼니, 여기서 컴퍼니는 나를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컴피티터, 경쟁사를 철저하게 공감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쟁자가, 현재 경쟁자가 누군지, 여러분이, 미래 커리어를 했었을 때 향후 나의 경쟁자가 누가 될지, 나의 고객이 누가 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로드맵을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최종 골은 뭐예요? 경력이 확장되고, 만약에 컨설팅 비즈니스를 다 하실 필요는 없지만 1인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내가 자긍심과 인정을 받고서 기업에게 대우를 받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여러 가지 여러분의 능력을 멀티 탤런트 발휘하면서 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로드맵에 대한 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잠깐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의 내용에 해당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내용은 넘어가고요. 초연결, 초 AI 시대에 기업 전문가의 핵심 역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AI 시대에 무엇을 갖추어야 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AI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래서 내가 경력 설계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고, 경력 설계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실질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자, 글로벌 기업이 인사 책임자가 직원 채용 시에 원하는, 여러분 직장에 계신 분들 또 프리랜서에 있더라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예요.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2025년도에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10가지 인재상이 있었는데 다 말씀드릴 시간은 없고요. 세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 1위가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 복잡한 문제를 기가 막히게 잘 해결하는 능력. 예, 4등 보면은 비판적 사고. 왜 4등인지 잠깐 이따 설명드릴게요. 10등은 창의력입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 이건 논리적 사고랑 통하는 거예요. 뭐 비난하는 비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크리틱하게 핵심적인 것을 잘 집어내는 그런 비판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이 이게 기업이 가장 원하는 순위에서 1위, 4위, 10위였는데 2022년도엔 요 세 개가 1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시대가 변하고 이제 점점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자,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이 복잡해졌을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 잘하고 똑바로 크리티컬하게 핵심을 짚어내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재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자, 근데 잘 보세요.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2020년에서 2025년을 넘어갔을 때는 초연결 사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AI 시대에 왔다고요. AI 시대는 능력이 이렇게 바뀌어요. 아까 얘기한 1등, 2등, 3등이 3, 4, 5위로 밀려납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력 다 좋은데 그 3, 4, 5위야. 이거 여전히 중요하다는 얘기. 여기서 제가 재밌는 인사이트를 발견했어요. 이 보니까 1위하고 2위가 분석력, 혁신,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이에요. 보이시나요? 근데 뭐 이런 추상적인 단어니까 머리 아프시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분석적 사고 및 혁신하고 능동적 학습을 가장 잘하는 거는 AI입니까? 사람입니까? 지금. 채팅창에 좀 써주셔도 좋아요. AI죠, AI. 예. 분석적 사고랑 능동적 학습을 잘하는 게 AI인데, 사람의 인재도, 우리도 AI처럼 분석적으로 사고하고 계속 학습을 하지 않으면 뒤떨어진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연결이 지나쳐서 초지능까지 등장하면서 AI와 말이 잘 통하게 AI가 사고하는 패턴을 사람도 갖춰야 된다 이거죠. 게다가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문제 해결 능력만으로 안 되니까 학습 능력을 키워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AI를 잘 다루는 거, AI를 이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진 거죠. 그런데 그것 핵심은 뭐다? 분석적 사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끊임없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거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네. 자, 노력하고 능력이 있는데요. 이거를 교세라 회장이 얘기한 건데 HI는 휴먼 인텔리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본연 능력은 문제 해결이나 소통 능력이 중요한 건 아시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랑 함께 소통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AI 활용 능력이 능력이죠.
그런데 태도가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내 스스로 셀프 오너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확실성 시대에 또 여러분 100세 시대의 마음이 예전보다 편해요. 좀 각박해졌어요. 각박해지고 힘든 부분이 많아진 거 사실이잖아요. 그럴수록 내 스스로 어떻게 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 문제 해결 소통력을 늘리면서 이 직업을까지 내 스스로를 끌고서 커리어를 관리해 나갈 거냐,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을 관리해 나갈 거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지죠. 요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건데 이게 곱하기라는 거예요. 하나만 제로면 다 빵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 태도도 중요할 뿐더러 능력, 노력이야 이제 우리가 하는 거지만 습관을 들이고 루틴을 만드는 거지만 이 능력과 태도가 AI 활용 능력과 앞서 말씀드린 그 글로벌 인재의 능력과 셀프 오너십을 함께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대의 요 심력, 실력, 경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마음, 실력, 경력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오늘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요 부분은 제가 앞서 어떤 이 불확실성 시대에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 게 중요하다는 거,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실력 얘기도 다양하게 실력을 다뤄서 이 대체되지 않는 실력을 기르는 사례들이 많아요. 다만 이 실력에 대해서는 뭐예요? AI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AI를 잘 다루는 경쟁자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인간만의 통찰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AI 잘 다루는 강의를 합니다. 저도 해요. 예, 오늘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주로 저는 AI를 활용해서 제안서, 기획, 문제 해결 이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해서만은 안 되고요. 자, 보세요. 기술이 고도화되고 AI가 발전할수록 인간 스스로의 통찰력, 판단 및 신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뭐 판단력, 혁신이 중요한데 그게 뭐냐? 제가 딱 정리했어요. 지금 AI랑 대화를 하면서 AI 시대에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AI만 잘 다루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AI 활용 능력이 필요해요. 2, 3, 4가 중요합니다. 제가 한마디로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10분 안에 이 얘기를 맞춰드려야 돼서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게 갈게요. AI 활용 능력은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AI만 잘 다루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단순히 AI를 잘 다루는 게 아니라 나만의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다양한 AI 툴을 보고서 이게 내가 제일 잘 수 있는 최적으로 만들어야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냥 이런 방식이 아니라 AI 수집 자동화 봇을 나한테 최적으로 했었을 때 수일이 걸리는 일을 1시간에 됐다는 그런 사례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는 AI가 못 해주는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AI는 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결정은 결국 누가 해요? AI가 아무리 분석을 해줘도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많이 주는 경향도 있고 결국 내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할루시네이션이 많지 않아요? AI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그냥 원하는 대로 답변해주는 경향성이 커요. 아무리 천하에 좋은 AI를 써도 많은 도움은 되지만 최종 판단만큼은 대체를 못해줘. 그럼 아까 비판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력, 예, 판단력, 그걸로 인한 혁신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데 그것에 대한 도구나 방법론을 제가 본 과정에서 다룬다는 겁니다. AI 활용 능력과 딱 붙여서 실제로 AI를 쓰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의 문제 해결 판단력을 높일 것인지를 같이 말씀드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결국에는 심사위원을 저는 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의 관점으로 이 사업계획서나 이 제안서의 오류들을 판단하는 건 결국 제가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AI는 데이터가 있으면 AI가 되지만 데이터가 없는 경험, 지식은 AI가 하지만 경험은 인간이 대체 못하고요. 본능, 감성적인 무의식의 영역을 AI가 쓸 수가 없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조직 내 갈등, 불안감, 분위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암묵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 능력, 그거에 발휘해드리는 어떤 사고들이 있어요. 그 사고법, 여러분들 아시는 디자인 싱킹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암묵지를 이끌어내고
무의식의 세계를 갖다가 내가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논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심리 상담 보시면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좀 잘 아시잖아요. 사실은 AI로 상담하면 AI가 훨씬 더 잘해주지 않을까요? 요즘 심리 상담은 어떤 측면에서는. 근데 왜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요? 그분이 오은영 박사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그분의 개성, 말투, 그 사람의 스타일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속 시원하게 긁어주니까. 그 역할을 AI가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 개성과 그 사람의 장점을.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의 브랜딩하고 여러분의 장점을 이끌어내서 개성을 만들어내는 일을 같이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과정을 듣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어, 전문가로서의 종합경영 의사가 되시겠다고 하면 그 브랜딩이나 경력 관리하는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실력을 가지고 AI 활용 능력부터 안목지 사용하고 경험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키워서 내 경력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 경력. 실제로 그것을 활용해서 멘토링, 컨설팅하는 노하우, 창업학, 여기 있는 건 제가 지식 툴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지원 사업 전문가에 등록을 해서 실제 돈 받게 하는 부분부터 이런 노하우까지 제가 싹 다 풀어드릴 생각인데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계속 컨설턴트를 되시고자 한다면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기업 이력서 포트폴리오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예, 네트워크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추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들으시게 되면 같이 스타디 그룹을 짜가지고 서로 돕게 만들면서 서로 끌어당겨주는 방법이 있어요. 용역을 복수로 이제 수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다 알려드려서 여러분이 2026년 중소기업 경영 컨설턴트로서 자랑스럽고 자부심 있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는 프로필을 만드는데 도움을 드리겠다는 거고요. 아니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AI 활용 능력만 생각하지 마시고 AI를 가지고 놓을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개성과 능력을 같이 키우셔서 종합적인 21세기형 글로벌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가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사실 준비한 내용은 더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 드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 온라인에서 이런 강의를 많이 듣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잠깐 요 AI 시대에 기업 전문가로 탑그레이딩 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핵심이 뭡니까? 불확실성 시대에 AI가 AGI로 가면서 생활 속에 내가 원치 않아도 침투하고 AI를 잘 활용한 사람들이 내 일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면 기업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내 능력을 키워야 될 것이요. 더군다나 그걸 더 나아가서 내 경력, 커리어, 브랜드 가치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밑바탕에는 심력, 내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셀프 오너십을 가져야 된다. 그런 부분이 합쳐졌을 때, 다 갖춰졌을 때 비로소 제대로 전문가로서 설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실질적인 노하우나 팁 같은 것도 같이 제가 드릴 수 있다는 부분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 과정의 핵심은 AI 기반의 실전 컨설턴트로서 중소기업들의 고객을 확보하는 것부터, 고객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하고 나만의 컨설팅 브랜드를 만들고 커리어 성장 로드맵을 만드는 것까지 전부 갖추고 있어요. 중소기업 경영 컨설턴트 양성 과정에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께 추천해요. 예, 제가 이 과정 소개를 잠깐 드리는 겁니다. 현재 업무 역량을 한 단계 높이고자 하는 실무자들. 반드시 컨설턴트를 지금 할 건 아니야. 근데 자격증은 따두면 좋겠죠. 그리고 기획, 사무, 행정, 사업 지원, 경영 관리, 기업 지원 업무를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따로 어떤 기술이나 이 분야에 대한 강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더욱 불안하시기도 하고, 역으로 이런 분들은 컨설턴트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오히려 더 있으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가능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AI 기반으로 AI 활용 능력을 알려드려서 업무 성과 역량을 갖추게 만들어드립니다. 제 장표에도 상당히 보면 이미 AI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가 만든 것도 AI랑 계속 대화하면서 AI가 못하는 통찰력들을 제가 이끌어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장표로 만들어서 기업에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통찰력을 주고 문제 해결력을 갖추는 방법론들을 배우시게 도와드린다는 거죠.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싶은 예비 초기 전문가분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또 1인 기업 프리랜서 전문가 브랜딩, 제가 15년, 20년 이상 1인 기업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생존하고 아까 정도의 수익이라고 한다면 보장은 못 해드리죠. 하지만 그렇게 되는 방법이나 로드맵이 어떻게 해갖고 저는 어떻게 해서 그게 달성되었는지는 본 수업 때 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기업 지원 업무 담당자 분들도 내 커리어 자격증이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요즘도 경영지도사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경영지도사 굉장히 좋은 과목이긴 한데 실질적인 역량은 경험해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실질적인 경험해본 노하우들을 같이 나눠가지고 싶으시다면 중소기업 문제를 아까 분석적 사고 다 툴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로지컬하게 분석, 단순히 로지컬 싱킹이 아니라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모델링 해가지고 뜯어보고 그걸 AI를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통찰력을 잘 사용하게끔 도와드린다는 건데 그것들을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요. 브랜딩 전략, 성장 로드맵, 내가 어떤 것을 잘할 것인지 다 찾아드리는 것을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2급 과정에 여러분이 먼저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틀을 하루 종일 저랑 만나서 공부를 하실 거고 온라인 과정을 갖다가 또 따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2급 과정으로서 아까 특강 때 말씀드린 핵심적인 역량을 가지고 나의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해왔던 일, 그 일을 더 잘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활용을 시킬 것인가? 문제를 어떻게 분석하게 할 것인가? AI를 어떻게 활용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날개를 달아드리는 것이 2급 과정이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쓴다면 조직이 아니라 나 혼자 쓴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브랜딩을 구축하고 내가 고객을 어떻게 확보해야 돼? 라는 것을 싹 배우는 것이 2급 과정입니다. 1급 과정은 뭐예요? 전문 영역을 아예 찍어드려요. 사업기획, 마케팅, 정부 지원 자금 조달, 전문 영역을 찍어서 그쪽의 전문성을 여러분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연결해가지고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아예 그 내용을 알려드리고 실전 코칭을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게 이제 2급 다음에 1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2급 과정은 말씀드린 대로 오프라인 2번 날짜는 예정되어 있는데 들어오시면 이 날짜는 좀 일부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수강생에 따라서.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참여입니다. 예, 총 2회인데 12시간 동안 온라인을 들을 수 있는데 녹화본 제공되니까 나눠서 들으셔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총 24시간이고요. 요 우리 KVA 아카데미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오프라인 수업 들으시고 온라인은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말씀 따라 해당되는 내용들을 다 갖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는데 목소리 잘 들리시죠? 다른 말씀 없으시면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할게요. 자, 2급 과정 설명 다 드렸고요. 5월 29일 날, 예, 그 다음에 6월 12일 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의 핵심적인 DNA를 찾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커리어를 관리하고 브랜드 가치 만들고 실제적으로 어떤 역량을 키워야 되고 예, 수익화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만의 솔루션을 만들고 AI를 활용해서 내 전자책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내 솔루션을 보고서로 어떻게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걸 싹 다 배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마케팅력. 내 지식 상품을 갖다가 어떻게 고객을 확보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를 어떻게 활용하고 온라인 툴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담, 회의, 프리젠트, 코칭, 심사, 평가 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것인지 이것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멘탈 관리, 제가 멘탈 케어에 관련된 자격증도 있어요. 예, NLP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코칭해 드릴 수 있고 문제 해결력, 정보 활용력도 다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AI가 없어도 문제 해결하는 방법론이나 도구들이
여러분이 잘 못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스템 사고라고 있고, TOC라는 방법론도 있어요. 그런 툴들도 다 공유해서 핵심적인 것들만 싹 여러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대응 전략을 짜는데 필요하도록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1급 과정은 이렇게 트랙별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Q&A로 받아들이도록 하고요. 결국 제가 드리려는 메시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이 있는데, 현재까지 있는데,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아까 이 과정의 제목처럼 탑그레이드 해가지고 내가 컨설턴트가 될 수가 있을까? 문제 그 수준의 컨설턴트가 안 되더라도 그 수준의 경력 목표를 가지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내 평판을 관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지할 수 있는 실력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내가 갖추고 싶으실 때 그리고 그런 커리어 로드맵을 만들고 싶으실 때 제가 도와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이렇게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자격시험은 요 자격시험을 본 다음에 여러분이 사실 충실히 저를 따라오신다면 요 자격시험에 붙을 수 있어서 2급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1급은 별도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문 트랙으로 끝까지 또 케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과정은 2급까지 일단 개설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잘 따라오실 경우에 이미 혼자서 수익화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장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명확하게 로드맵 그려드리고 시도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주시면 제가 계속 피드백을 해드릴 거예요. 예. 제가 5분 이내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더 전달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아까 못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좀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요 안내만 드리고 저는 제 역할을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뭐냐면 자 보세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바라시고 계시냐면요. 단순히 이런 수익 역량, 업무 수행 역량도 좋지만 AI 잘 다루는 거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컨설팅의 일을 할 때, 또 열의 일을 할 때 어떻게 어, 어,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가 업무 수행 역량이잖아요. 예. 여러분 일할 때 멘탈이 흔들리거나 문제 해결을 할 때, 이게 문제 해결이 잘 안 되거나 학습을 잘 해가지고 계속 변화에 적응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으면 그 제가 구체적인 툴로서 지식을 어떻게 쌓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사례들을 다 설명드리겠다는 거고요. 멘탈 케어하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뭐 저라고 늘 멘탈이 건강하지만은 않은데요, 솔직히. 근데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 먹은 대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수익화 역량이란 건 뭐냐면 돈이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평생 직업이란 거는 평생 직장은 내가 상사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평생 직업은 뭐예요? 나만의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고객을 찾아가지고 계속 돈을 벌어서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다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해서 사실 1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전문가로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1급 과정 안 가더라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하겠다고 하면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로드맵은 설계해 드린다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정책자금 재무 이쪽에 컨설턴트로 가고 싶어. 그냥 막연한 중소기업 컨설턴트가 아니라 가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진단 솔루션에서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길을 애로사항이 뭔지 기업들의 그럴 때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방향성은 전략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찾도록 도와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창업 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 코치기는 어디다 등록을 해가지고 어떻게 고객들을 만나고 그리고 민간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창업 코칭을 했는지 그래서 수익을 확보하는지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실제로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AI로 좀 정리를 한 거예요. 마케팅. 마케팅부터는 제가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제가 조사했고요. 이 마케팅을 잘하는
제 주변에 파트너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을 대동했다 해서라도 저도 마케팅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현실적인 툴을 알고 있는 사람을 미팅을 해서 만약에 이 마케팅 쪽에 여러분이 로드맵이 잘 맞으시다 하면 그쪽을 찾아드릴 수 있는 방법론을 한번 미팅을 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 마케팅의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지까지 다 전략을 짜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생산 비용, 이쪽에 생산 컨설팅을 하시는 부분, 이쪽에 커리어가 맞으신 분들은 다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전문가 알고 있어요. 예. 생산뿐만 아니라 재무까지 딱 연계해서 이 생산율을 개선을 하면 얼마큼 돈이 절약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컨설턴트를 알고 있어요. 그분 만나게끔 도와드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제가 가업승계 쪽도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업승계에 관련된 컨설턴트 분하고도 또 네트워킹이 가능하고 ESG, 예, 그 다음에 IT 쪽에 전문 컨설턴트를 알고 있어요. 시스템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됩니다. 정말 수준급 이상이 되시는 분들 만나서 충분히 여러분 커리어를 수익화시킬 수 있도록 방법론을 찾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커리어 로드맵을 제가 가지고 있지,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그냥 뭐, 뜬금없는 뭐, 화두만 던진 게 아니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커리어에 필요하시다면 컨설턴트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 이쪽이 컨설턴트가 되지 않더라도 내 업무 영역과 관련이 있어서 미리 좀 준비를 하자는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내 업무 능력을 키워가지고 조직 내에 내 실력을 발휘하고 싶으시다면 한마디로 전문가로서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거기다가 AI 활용 능력을 장착하고 싶으시다면 이 과정을 신청하시기를 권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예. 잘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